은퇴 생활도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남자 2700명의 대형 유튜버 백김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백김치치 이 사람 은퇴하더니 어디 가서 노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놀았습니다. 근데 놀기만 한 건 아니고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백치치 잔금도 치르고 이사도 하고 어쩌다 보니 뭐 세무조사도 받고 양가 부모님들과의 유의미한 추억도 쌓고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 제 근황을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정든 서울을 떠나 이곳 세종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며 보낸 시간 덕분인지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얼굴살에서 느껴지실 텐데요. 이사 온 이곳 세종에는 이름 없는 잔디밭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면 치치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넓은 풀밭을 온전히 전시된 듯 걷습니다. 풀냄새를 맡고 있는 치치를 보고 있으면 아내와 손을 마주잡고 걷고 있으면 파이어를 선택하며 꿈꿨던 풍경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체감합니다. 제가 파이어를 선택하며 그토록 갈망했던 풍경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하고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주셨습니다. 싱글파이어 채널 출연을 통해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PD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날이 선 비판적인 악플들도 마주하게 되었고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어를 하고 나니 세상의 기준보다 제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그런 시기와 질투의 반응들도 결국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글파이어 영상에서 시원하게 제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사실 그런 악플들 들여다볼 시간에 아내와 강아지와 한 번 더 산책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백김 치치.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은퇴도 했고 매달 배당도 들어오고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돈 버는 걸 볼 때인데요. 저는 미국 ETF만 들고 있는 서학개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장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배가 아팠습니다. 아, 나도 저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 상승장을 못 먹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은 투자 수익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 바로 포모. 남들만 기회를 잡은 것 같은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포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부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포모는 나의 원칙을 흔듭니다. 분명히 저는 제 삶에 맞는 구조를 만들고 은퇴했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순간 그 모든 구조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분명 저도 계획대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배당금도 들어오고 은퇴 생활도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심도 올라오고 질투도 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낍니다. 나는 천천히 걷고 있는데 남들은 저 앞에서 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위험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아, 나도 갈아타야 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투자는 늘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포모는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포모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포모가 왔을 때 내가 세워둔 구조를 버리고 뛰쳐나가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상승장의 흐름을 많이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투자는 남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제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물론 이게 수익률 대회였다면 저 또한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뜨거운 종목을 찾아다니고 더 빠르게 오르는 시장을 쫓아다니고 남들보다 1%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1%, 2%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단 1년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시장의 소음에 내 평온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이자 파이어족으로서 지켜내야 할 본질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성취로 채워가는 삶, 남의 수익률에 내 행복의 기준을 빼앗기지 않는 삶,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일상을 지키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을 놓친 아쉬움은 분명 있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세워둔 삶의 구조 전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상승장에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남의 계좌가 부러운 날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계좌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도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못 먹은 수익은 늘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한 원칙은 더 오래 아픕니다. 요즘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날아간 것 같고 좋은 부동산은 또 한 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늦은 건가?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 건가?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만 빼고 다 앞서가는 것 같은 그 막막한 심정을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끊는 순간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고 준비된 사람만이 시장의 가격이 흔들릴 때 그것이 공포인지 기회인지 구분할 수 있고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비슷합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리지만 미리 항아리를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빗물을 귀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비는 언젠가 다시 내립니다. 제2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회는 언젠간 반드시 다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빈손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깨끗한 항아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번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내 인생의 방향까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계좌의 숫자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높은 수익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날에도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장의 숫자였을까요?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숫자가 가져다줄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루의 평온함이었을까요? 오늘도 숫자가 선물해준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다운 일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김치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맛있게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그런 날이